여러분, 연인들 간의 다툼이 과연 사랑 싸움일까요? 아니면 폭력일까요? 데이트 폭력은 그 어떠한 말로도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현관문에 걸린 안전고리를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고 잠옷을 입은 여성이 맨발로 뛰어나와 경찰관 뒤로 몸을 숨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소리 내지 못하는 그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더 많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쩌면 연인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아우성을 이제는 우리가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아우성 치는 저 현장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데이트 폭력에 응답하라를 강의할 중앙경찰학교 경위 김성욱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 지난 차시에 학습한 것을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일까요? 3번. 손을 들고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 번째 앉아 계신 우리 교육생 몇 번이십니까? 3번.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어려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현장에 출입하기 전에는 출입 조사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들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엔 데이트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출동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편까지 갖고 계신가요? 예, 이 편까지를 보시면 좌측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측에는 해야 될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습생들이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리력 기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데이트 폭력의 특징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 데이트라는 이름에 폭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트 폭력은 폭력이라는 의미겠죠. 폭력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과, 그리고 너 옷이 왜 이렇게 짧아?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심리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 그리고 말로 하는 언어적인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연인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이러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데이트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이었다는 감정을 악용해서 신고를 못하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두 번째, 처음에 폭력을 행사했다가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을게,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는 작은 폭력이 점점점 크게 되어 나중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는 데이트 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알았다면 현장에서 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두 가지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성이 찾아와서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웃집 주민의 신고입니다. 이 상황에는 제가 한번 출동을 해서 우리 피해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누구세요? 네, 경찰입니다. 신고 받고 왔는데요. 뭐 안에 소란하다고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아무 일 없습니까? 옆집 신고했는데 괜찮으세요? 아무 일 없다니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그냥 안에 가주세요.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에 누가 있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냥 가주세요. 예, 제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사례를 보셨습니다. 여성이 괜찮다는 하는 말이, 여성이 돌아가라고 그냥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그 피해자의 마음속까지 알아주고 그 속에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좀 더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성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 내용입니다. 좀 더 상황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 우리 출동 경찰관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실습 과정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실습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두 분의 경찰관, 신임 경찰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뭡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경찰 가세요. 그냥 경찰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가라고. 그만 가라고. 경찰 필요 없다니까. 경찰 가라고. 가라고. 아니 진짜 씨. 가까이 오면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 오늘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좀 낯익은 얼굴이 나와서 많이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죠? 네,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칼을 들고 대응을 할지 그렇게 예측을 하셨나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약간 좀 더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칼을 들고 대항을 할 때 우리 경찰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리력 대응 기준에 맞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경찰에 나온 물리력 대응 기준 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재현하면 그 대응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이 자리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꺼지라고 있잖아. 꺼지라고 있잖아. 당신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이 아픈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그 미란다 원칙까지 잘 적극적으로 잘 행동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당황은 하였지만 좀 현장에 익숙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좀 당황했지만 현장 익숙해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생 어떠셨습니까? 현장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께서는 현장에 가시게 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아까 나눠드린 평가지 다 한번 작성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평가지에 먼저 해서는 안 될 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잘 작성하셨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이었을까? 아, 여기 앉아 계신 교육생.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집에서 신고했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경찰은 현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피해자, 특히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행동 중에 잘했던 게 있었을까요? 아, 여기 세 번째 앉아 계신 교육생. 네, 맞습니다. 칼을 들고 대항을 하니까 우리 경찰이 어떻게 하셨죠? 3단봉과 전자충격기를 꺼내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감정을 좀 자극시키는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작은 말과 행동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복수 응답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움을 요청할 때 주변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헤어지면 되잖아. 왜 만나? 정 만나고 싶으면 네가 대화를 잘 해보든지.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응을 한번 바꿔봐. 이런 무심한 말들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은 그 말들을, 아프다는 말들을, 도와달라는 말들을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그 아우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그 말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안아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마트 국민 제보앱 아십니까? 많이들 모르시네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절대 무턱대고 전화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출동했을 때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1번.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2번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3번 계십니까? 3번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안 드신 분들은 4번이신가요? 아니시고, 예. 그냥 못 드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4인 1주로 피해자, 가해자, 출동 경찰관 역할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도와달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끔찍한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 여성이 우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그 가해 남성을 지구대까지 데려갔지만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었고 그 남성은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법률이 미비되어 우리가 조치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속에서 소리치는 아우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입니다.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함께해야지 진정 함께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소리 없는 아우성을 강의한 중앙경찰학교 경위 김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경찰학교의 김성욱 교수님께서 이 공직가치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강좌를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좌명이 우선 이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강좌 자체에서 뭐라 그럴까요? 연수생들이 좀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강좌명을 줬던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주의 환기를 위해서 동영상 피해 사례 동영상을 제시해 준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뭐 피해 사례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해 사례 긴급성 이런 것들이 를 담은 것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마지막에선 또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처음에 이제 인트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학습을 상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 내용을 안내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수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이 이 강의 내용을 전개하시는 데 있어서 이 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같은 거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김성욱 교수님께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교육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시뮬레이션으로 이 연수생들한테 직접 실습까지 교육생들한테 하는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택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실제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그다음에 굉장히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공공기관 HRD 교수님들께서도 적용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연수긴 하지만 이제 이걸 다 찍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찍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좀 한번 말씀 한번 주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있습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저는 좋았던 게 이렇게 그냥 본인이 하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연수생한테 교육생들한테 직접 한번 대응해 봐라.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이런 뭐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리적 대응 기준에 대한 이슈들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기치 않은 이슈들까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한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이 전체 강의의 포인트는 데이트 폭력인데 물리적 대응 기준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서 물리적 대응 기준으로 강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직접 학생들한테 이걸 조별 시뮬레이션을 주제를 갖고 시켜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기법을 학생들한테 연수생들한테 직접 한번 내가 해서 최하시키기까지 한다라는 점에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도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동영상 실습하는 데 있어서 네네. 네.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중앙경찰학교에 보면은 시뮬레이션 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우리 교육생들하고 같이 또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거기서 적용해가지고 특히나 돌발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떤 돌발 상황이 들어갈지를 우리 교육생들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또 우리 기존의 교수 요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